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화그룹이 오늘 대대적인 경영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한화 SNC와 한화시스템을 합병하고요.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개방형 사회이사 추천 제도와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회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 속보로 한진그룹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내용 들으셨죠? 하나그룹도 오너가족 일가의 일탈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책임 경영을 위한 경영쇄신 방안에 정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진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018년 5월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결국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합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인데요. 이 군산 공장에서 1996년 대우자동차 누비라와 레조가 생산됐고요. 2002년 GM이 인수한 이후에는 라세티와 쉐보레 올란도 또 올 뉴크루즈의 생산 기지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북 지역에서 군산 GM 공장은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곳인데요. 이런 명성은 과거가 됐지만 남은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현재입니다. 김신중 조합원 연결돼 있습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셨어요? 공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네. 정말 이곳에서 청춘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한 곳인데 지금 심경 어떠세요? 청춘을 바친 곳이니까요. 네네. 여기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뭐 이랬으니까. 네. 그럼 몇 살 때부터 이곳에서 일하신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 25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군산 공장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게 협력 업체들 또 군산 지역의 음식점 상가들 모두 이 충격이 크실 텐데 지금 군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최근에 이제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들어보면 많이 가격 형성대가 많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제일 관건인데요. 현재 군산 공장에 남은 근로자가 몇 분이세요? 공식적인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네. 80명? 네. 이 정도 650명 정도 남았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남은 근로자들 612명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문제인데 지금은 일단 대기발령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회사 측하고 노동조합하고 지금 이야기가 해서 1차적으로 200명은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 인력을 네. 부평공장이나 창원 그쪽으로 가고 남아있는 공장으로 일단은 전환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왔는데 그 시기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고요. 그렇죠. 나머지 남은 그 외에 300명 가까이 인원은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네. 전환 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평공장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부평공장 상황도 거기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 200분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잘 모르고 일단 지금 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신데 그럼 생계보조금 같은 부분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뭐 실업급여나 뭐 지원금이요? 네, 실업급여 형태 같은 그런 게 네.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일단 6개월 동안은 최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 돈으로는
18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최초 그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최초 6개월은 정부가 한 월 1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이후 2년 6개월 동안은 노사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서 225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확히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거니까 결정은 아니고요. 네, 사측은 아직 모르는 거군요. 노사 간에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거라고 아직은 말하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사 간에 풀어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사와 정부에서 이 재취업 교육도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신중 조합원님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뭐 재취업 교육을 받아서 다른 회사로 가실 생각이신지 아직은 오늘 폐쇄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셨겠지만요. 일단 저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공장에 일단 대기 관련 형태로 남아있는 거고, 교육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아까 그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교육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렇죠. 만일에 제가 이제 대기자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올라가지 않는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2년 동안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것도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견디시기 힘들고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정부에도 좀 서운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군산 GM 그 근로자분들은요. 그러겠죠. 제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군산공장이 최근 2, 3년 안에 지금 현대조선소, 그 다음에 한국 GM 이 상황이 되면서, 어쨌든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다고 다들 이야기하니까, 뭔가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정도 하고 이러저런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기가 먹고 살 게 있어야 회사를 다른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전체 경기가 안 좋으면 분산을 벗어나야 될 수 있는데 그게 벗어난다고 하면 인구수도 감소될 거고 아까 말했던 집값 하락도 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군산을 다 벗어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들 지금 걸려있는 분들은 선택하는데 여러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아이들 학원 뭐 이런 것들 보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줄여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걸 좀 정부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죠. 네. 오늘 22년간 몸담고 청춘을 바쳤던 그 공장의 문을 닫는 날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드려서 저희 마음도 죄송한데 앞으로 정부 또 GM 측에서 남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좀 현실적인 제안들 대책들이 좀 제안되기를 저도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김신중 조합원이었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생생 인터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흐르는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장소에 맞게 분위기를 깊어지게 하는 이 음악들을 앞으로는 듣기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미 받고 있는 스트리밍료나 저작권료 말고요. 지난 5년간의 공연권료를 따로 받겠다고 소송을 걸고 나선 건데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의점을 합친 공연권료, 이름도 어려워요. 공연권료 금액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매장에서 음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걱정이
기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네, 무슨 권이 이렇게 많습니까? 발음하기 힘들 정도로 권이 많네. 먼저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공연권료를 내라고 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들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법무법인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네. 법무법인 이름으로 이 공연권료를 내라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네네. 뭐 소송까지는 제기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공연권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네. 그 음악을 튼 그 값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악을 튼 값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을 스트리밍 사용료 같은 거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CD를 산다든지 그랬을 때 그 값 말고 네.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그것을 공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연권료라고 얘기하고 공연 저작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라고 지금 SPC와 롯데 GRS 등 이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편의점 이 업체 본사에 네. 5년간 지난 5년간의 그 공연권료를 내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러니까 현재에도 커피숍이나 빵집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데에서 음악을 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연권료라는 거를 추가로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라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뭐 이 공연권료라고 하는 개념이 개정법에서 이제 지금 반영이 된 개념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과거에 저작재산권료라고 하죠.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네. 그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음원 사용료 같은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만 내면 다 낸 것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일반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들을 때에는 음원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그걸 매장에 틀 때 네. 영업을 목적으로 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틀 때는 그것을 공연이라고 봐가지고 네. 공연권료를 내라는 것인데 그걸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그 매장에서 음악을 틀지 않았으면 그 가수라든지 네. 뭐 작사가라든지 작곡가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공연을 함으로써 네.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공연을 하지 못한다.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라.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공연권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법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뭐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게 한다는 거, 가게에서 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가수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음원을 내고 그 음원을 많은 대중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음원을 만드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권리라고 이렇게 딱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글쎄요. 사실은 뭐 참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그 공연권료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된 데에는 그 하나의 판례가 계기가 판례가 됐거든요. 중요하죠. 어떤 겁니까? 얼마 전에 2016년 8월, 네. 재작년 8월이네요. 그때 롯데 하이마트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네. 그때 롯데 이제 하이마트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을 틀었는데 당연히 음악 사용료는 내고 틀은 거죠. 네. 네. 그랬는데 그거 말고 롯데 하이마트에서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가수들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등 네. 그런 공연권료라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 공연권료를 인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거기서 우리 허락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을 거기서 하지 못했고 그만큼 손해를 봤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9억 4천만 원의 공연료를 내라고 하는 그런 승소 판결을 하게 돼요. 이 음악 저작권 협회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라든지 롯데 GRS라든지 여기에다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업체에 내용 유명을 보내서 당신들도 내라. 지난 5년 걸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판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지난 5년에 있었던 거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내야 되는 겁니까? 꼭?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뭐 청천벽력이죠. 네. 왜냐하면 음원 사용료를 다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원래 음원 사용료 내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받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CD를 가서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그 CD를 삼으로써 들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걸 뭐 내 매장에 틀 수도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다 포함해서 받았으면 괜찮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건 다른 개념이다. 네. 고용권료는 따로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하늘의 별 어떤 지금 뭐 벼락이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네. 지난 5년간 썼던 걸 또 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판례가 그걸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불법 행위라 해가지고 네. 허락을 받지 않고 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 원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 해가지고 네.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네. 손해배상 소송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번에 내용 증명을 받은 업체들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저작권 부분에 약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창작자들의 그 고뇌와 어려움을 저평가하는 것도 맞고요. 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SPC라는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100억 원을 지금 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까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벼락이죠. 네. 그 이 100억 원 도대체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 100억 책정도 아까 뭐 롯데 하이마트 판결과 이제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업체에서 5년간 그 다음에 각 가맹점이라든지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음악을 튼 시간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는데요. 이것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또 뭐 가맹점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또 5년을 합치니까 100억이 나온 모양인데요. 네네. 어쨌든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라고 하면 아무리 큰 업체라 하더라도 과연 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그 가맹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결국 이런 데 가도 뭐 음악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롤 들을 수 없게 네, 되는 것처럼 네. 사실은 저는 그 캐롤이 사라지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소비자로서도 좀 걱정이 되는 네. 점이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속 모르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수들 입장에서도요. 일단 많이 들을 수 있고 대중들이 많이 접해야 이 노래 참 좋다 앨범을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럼요. 네. 음악 마니아가 아니고서야 막 음원 사이트 가서 찾아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과 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걱정되는 거 하나는 기후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기업들이 이 돈을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혹시 니네들도 내라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까요? 법적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그럴 수도 지금 있나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가수들 입장에서도 네. 오히려 이렇게 대형 매장 같은 데에서 음악을 틀므로써 자기 노래가 선전이 되고 또 유명해지고 이런 효과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야구장 같은 데에서 나타나는 등장곡이니 뭐 맞아요. 응원곡이니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커다란 야구장에서 내 노래가 나오게 되면 금방 그것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가수들에게 과연 이것이 진정 도움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도 의문인데요. 지금도 가수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가수들이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을 한 거예요. 신탁을 하고 맡긴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고용권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각 가수들에게 배당되고 배분되는지도 지금 의문이고 네. 결국 또 이렇게 큰 돈이 또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들어가는지 가수들은 알지도 못했을 것인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손해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 협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데만 배가 부른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들 이런 데도 이것을 감당을 결국 못하게 되면 음악을 전혀 틀지 않을 거거든요. 네. 벌써 롯데 하이마트는 음악을 전혀 공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등장곡, 응원곡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수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들어야 또 음원도 사고 CD도 사는데 그 음악을 모르는데 음악을 사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네요. 저희가 사실 양쪽 그러니까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도 인터뷰를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 하나에게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양측 모두 좀 부담스러운지 인터뷰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님한테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인터뷰 중에 다 나왔어요, 입장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글쎄 이제 두 쪽 양쪽이 인터뷰 안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자기들의 속내를 미리 드러낼 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항의하고 또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또 닥달할 것이고 네. 뭐 그런데 어쨌든 좀 잘 이것이 합의가 돼서 원만한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쪽에서도 판례가 있고 또 개정법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시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거는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고 나서 법 시행 이후에 달라고 하는 건 내 이해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옛날 거 달라고 하면 더군다나 5년 거를 달라고 하면 롯데 하이마트 판결이 뭐 어떻게 해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나 그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네. 편의점 입장을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거 내가 써도 되는지 알고 네. 음원 사용료에 다 포함된 줄 알고 썼는데 갑자기 이건 다른 거다라고 그렇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정말 돈도 없으려니와 있어도 잘 주머니에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이거 아셔야 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8월 23일부터 커피 전문점, 헬스장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4,000원에서 2만 원까지 공연권료 지불이 의무화됐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일정 그 15평 정도 기준에 되죠? 네네 네. 뭐 소형 매장이나 전통 시장은 제외된다는 예. 거. 15평 이하의 이제 소형 매장이라든지 네. 전통시장은 제외가 됩니다. 네, 그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근데 아직 내용 증명을 보낸 거니까 지금 이게 뭐 소송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제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합의가 그렇죠? 안 되면 소송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냥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 음악 저작권 협회의 소송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거액의 이것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커피 전문점이나 헬스장과 같은 이 공공사업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스트리밍료와 별도로 이것을 내야 한다는 게 저작권협회의 주장인데요. 특히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의 이것을 한꺼번에 요구해서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되는 권리요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연권료, 1번 공연권료, 2번 임대료, 2번 임대료입니다. 4112님께서 공연권료 너무 과합니다. 결국 음원사업 위축으로 자폭습니다 하셨는데 문자 소개하면서 제가 답 또 얘기했네요. 어제랑 똑같은 실수를. 이 퀴즈 내준 우리 조연출한테 참 미안한데. 네.
이거 정답 보내시면서요.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우리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 다룬 이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의견도 나눠주세요. 1번 공연권료, 2번 임대료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돈은 잘 쓰는 겁니다. 돈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내일이면 6월이 시작됩니다. 여름 휴가 계획 슬슬 세우고 계실 텐데 이번 휴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병권 여행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여행 작가 하면 세상을 좀 오래 산 좀 연배가 있으신 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이렇게 일찍이 갖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대학생 때만 해도 조금 내성적이고 그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이제 혼자서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느낀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겠다. 이제 좀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네, 그렇게 돼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자 해서 여행 작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행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여행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전파하기 위해서. 네. 여행 작가가 되셨네요. 저는 여행 작가들 하면 어디로 여행을 갈까? 여행 작가들은 그 여행을 떠나려는 곳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네. 다른 여행 작가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가서 글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것을 독자들에게 읽게 하고 그 독자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행을 스스로 즐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보다는 나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러 가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행을 소개하는 게 일이시니까 소개하는 여행지 기준이 있으세요? 네. 소개하는 여행지 기준은 이제 테마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책을 한다면 조금 풍경이 좋아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제가 소개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책이라면은 조금 그 접근성이 떨어져도 풍경이 좋은 것을 소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테마와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목적에 맞는 여행지를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행 작가도 자기가 추구하는 기사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테마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한다면요. 요즘에 그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와 함께 휴가를 간다는 걸 한 번쯤 꿈꾸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강아지와 함께 여름 휴가를 간다는 거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양양에 애견 해변이라는 뜻에서 멍비치, 강아지 멍멍과 해변 비치를 합성어해서 멍비치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강아지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예 입장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양양의 멍비치를 이번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유지예요? 거기 시하고 일반 개인이 하고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다 합쳐서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 매 년마다 조금씩 방식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공식 홈페이지를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간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멍빛이라니. 제가 그 얘기 듣고 지금 멍해졌어요. 세상에. 근데 안 그래도 요즘 애견 뭐 이렇게 네.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휴가 떠나려고 하면 그 애견이나 뭐 애완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죠. 그런 분들 같이 갈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여름 휴가를 오늘 테마로 잡고요. 럭셔리 대 궁셔리로 좀 나눠서 국내의 여름 휴가지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올해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남아가 더 비싸더라고요. 더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렇죠.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국내 럭셔리 여행 웬만한 곳은 해외보다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국내 럭셔리 여행은? 사실 요즘에 그 해외가 저가 항공 노선이 다양화되면서 국내 여행 물가가 계속 올라서 물가가 조금 비싼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또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 글램핑 또 글래머러스와 캠핑의 합성어인 글램핑 같은 경우에 제주 그 S 호텔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가격대가 이제 디너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이거든요. 1박 그러니까 디너 2인 기준. 2인 기준으로. 네, 1박이죠. 네. 그런데 캠핑하면 보통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텐트 치고 어렸을 때 그런 추억도 생각하죠. 네. 글램핑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호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거 없이 마음 편하게 가서 고급 호텔의 서비스를 즐기다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글램핑, 그 호텔에서 하는 글램핑 2인 기준 1박에 30만 원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요즘 캠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그냥 텐트 들고요.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들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 맞습니다.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캠핑장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섬 여행을 텐트를 들고 섬에 가서 바닷가에 치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섬에 배 타고 가서 캠핑 장비를 펼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캠핑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약을 인터넷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주말에는 조금 힘들긴 하죠. 그런데 국립자연휴양림들이 시설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그 울창한 피톤치드 향을 만끽하면서 캠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숙소비가 이제 국내는 교통비가 그렇게 안 되니까 숙소를 어느 숙소를 고르느냐에 따라 돈을 쓰는 범위가 확 커지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모텔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호텔이라고 해도 사실 가보면 모텔 수준보다 떨어지는 데도 있고 모텔인데도 이름은 호텔로 단 데가 있는데 좀 가성비 좋은 숙소 고르는 법. 네. 저는 일단 가성비를 생각하기 전에 그 여행 작가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 관광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은 곳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비교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아예 호텔에서 조금 즐긴다면 좀 더 돈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만약에 여행 위주라면 그렇게 접근성이 좋고 좀 저렴한 데를 잡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숙소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펜션도 요즘에 보면 천차만별이고요. 예전에 동남아나 뭐 신혼여행지에 있었던 풀빌라가 요즘 국내에도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비싼 데는 1박에 막 45만 원 이래요. 풀빌라가. 네, 맞습니다. 40만 원 다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풀빌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면 좀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뭐 아이가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이든지. 네, 풀빌라는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맞춰져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K호텔 같은 경우에는 풀빌라인데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죠. 근데 보통의 그런 풀빌라들은 아이가 입장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젊은 커플이나 젊은 친구분들끼리 가기가 좋고요. 그런 이제 K호텔 같이 특수하게 아이 풀장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오셨어요. 7878님께서 작가님의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가 어딘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네. 저는 일상에서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여행지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특히 저는 창덕궁을 참 좋아해요. 창덕궁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궁셔리, 럭셔리 얘기하셨는데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3,000원이면 가능하기도 하죠. 입장료도 저렴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봄이 되면 창덕궁에 봄꽃이 많이 핍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꽃대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3,000원을 내고 궁궐의 정각에 걸터 앉아서 꽃향기를 맞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작가님다운 답변이었네요. 근데 창덕궁으로 여름 휴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그렇죠. 창덕궁에다 텐트 치면 아마 잡혀갈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은 여름 휴가지로 어디를 좀 좋아하세요? 네, 만약에 제가 당일치기로 서울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이와 함께 경기도 광명동굴을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이야기 들었어요. 네. 동굴이 연평균 기온이 11도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딱 좋네요. 굉장히 서늘해요. 그래서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광명동굴을 요즘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관람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당일치기로 간다면 광명동굴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대나무 숲 막 있고요. 네네. 담양이죠. 여름에 가면 엄청 시원한. 네, 거기도 여름에 많이들 가던데. 네, 담양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이라서요. 담양의 중록원, 그 대나무 숲이 펼쳐지는 중록원이나 그 메타세카이어 길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메타세카이어 길이 쫙 펼쳐지는 그런 이국적인 풍경을 가진 곳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담양에 가서 푸르른 녹음 속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한참 거기 참 많이 갔어요. 남이섬. 네, 그렇죠. 남이섬 연인하고도 갔고, 뭐 가족도 아이들하고도 갔고 했는데 요즘도 남이섬 많이 가나요? 네, 요즘도 그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해서 요즘에 아예 그렇게 테마파크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입장료를 끊지만 그걸 이제 뭐 여권식으로 요즘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입장할 때 짚라인을 타면 남이섬까지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게 만들어놔가지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짚라인 아시죠? 우리 액티비티에서 우리 해외 여행 가면 그게 남이섬 케이블 매달고 몸에 안전장치 매달고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남이섬에도 그게 생겨서요. 입장할 때 아예 그걸 타고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많이 진화됐네요. 그래서 뭐 액티비티한 것까지 남이섬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즘도 관광객은 많이 찾곤 합니다. 네. 저도 하나 추천드리면요. 최근에 통영 가서 케이블카랑 루지인가요? 네네.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타고 왔습니다. 제가 루지를 예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 한번 타보고 우리나라에 그게 있다는 게 있어서 타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저희 70 넘은 시어머니와 4살 된 저희 딸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미있었고 그 케이블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통영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꼭 루지하고 그 케이블카 꼭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7260님, 재치 있는 질문과 자세한 답변으로 인해 여름 휴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817님은 차로 높은 지대로 도시 좀 가까운 곳이 있는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높은 곳을 올라가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도심지에서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죠. 행주산성은 별로 안 높나요? 행주산성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요. 뭐 평창 이런데 그렇죠. 이제 또 올림픽 마쳤으니까 어떻게 거기가 바뀌었는지 뭐 대관령 양떼목장 뭐 이런데 그런데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름휴가 이야기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
저희가 돈 쓰는 법이라서 어떻게 하면 싸게 가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행 작가님한테 그거 물어보기가 참 죄송스럽네요. 그래서 어떤 여행은 굉장히 여운이 오래오래 남는 것도 있고 어떤 여행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 작가로서 좀 기억에 여행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좀 즐기는 법? 뭐 그런 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여행 작가와 일반 여행자의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작가도 물론 여행을 가서 항상 다 즐거울 수는 없어요. 이제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고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제가 여행을 갔다 왔을 때 그 기록을 다시 펼쳐보면 어린 시절 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 일기를 보면 좀 엉망진창이어도 재밌고 유쾌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을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게라도 네. 뭐 단어가 만약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한 10개 정도만 적는 것만으로도 네. 그 여행의 여운을 굉장히 많이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기록을 남기면서 여행하라. 이건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죠. 네, 그렇죠. 네. 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코너를 수준 있게 오늘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건 여행작가와 미리 가는 여름휴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과 함께 이 공연권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5055님, 공연권료 일장일단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일단 반대입니다. 6000님, 그건 아닌 듯해요. 돈만 생각하는 방법은 옳지 않아요. 틀어주니까 틀어주는 비용을 저작권협회에서 내야 되고요. 그리고 가수 연예들의 허가, 제 개인적으로 허가하면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의 권한도 인정해야 저작권도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셨네요. 이 듣는 사람의 권한을 인정해야 저작권도 가치가 높아진다. 이 얘기도 무슨 뜻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3750님, 무서워서 음악도 못 듣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766님, 공연권료,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과 음악 산업에 악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2273님 공연권료입니다. 날씨 참 덥네요 하셨고요. 새싹 정답자들 8189님, 9082님, 9912님 모두 저작권료, 공연권료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는 거. 첫 키스를 할 때 삐지로 나왔었던 노래들. 밖에서 왜 쑥스럽게 다들 웃으실까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면서. 이제는 첫 키스를 할 때 생각나는 음악이 없다는 거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음악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법이 판단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